와, 새 아파트 내꺼 전세 신고가를 찍었다. 오 예스. 네, 이런 화이팅을 언젠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사항을 한번 가져보면서 새 아파트 전세 신고가라 그러죠. 최고가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죠. 최근에 이렇게 분양도 많고 공급도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에 있는 구축이라든지 준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피를 주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도 새 아파트 살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이 관련돼서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주시려는 분들께 오늘 좋은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장 핵심이 잔금 대출이 가능하신 분. 보통 우리가 분양권이라든지 새 아파트 이렇게 딱 처음에 보면 10% 정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년 3년 지나가지고 다 지어서 이제 딱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 그러죠. 이 대출을 이렇게 전환, 대환이라 그러죠. 부동산 담보 대출로 대환을 할 수 있는 분, 지역마다 시기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금마다 부동산 담보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심장이신 분들 또는 지금까지 내가 쫄보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강심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시간의 힘을 믿으시는 분, 대출 이자 무섭지 않고 충분하게 난 낼 수 있어, 충분한 경제적인 내가 여력이라든지 형편이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요. 전세는 반드시 계약된다. 특히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 전세 한두 달 사이에 몇 천만 원이 오를 수도 있고 반년 사이에 1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지역이 반드시 있더라. 제가 맨 마지막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인 사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보다 뒤에 전세를 맞춰도 좋은 점이 과연 있을까? 또는 잔금을 하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제가 설명이냐면 보통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입주 기간이 보통 2달 정도 되거든요.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원분양자라든지 난 거기에 실거주하기 위해서 샀어 하면 거기 시기별로 내가 거기 이사를 하셔가지고 사시면 되는데 전세를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를 등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 사는 건 아니지만 투자성으로 내가 아니면 추후에 2년 뒤에 4년 뒤에 6년 뒤에 나는 거기에 실거주하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 받아서 등기를 치고 나중에 나는 거기에 실거주할 거야.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말씀드렸죠. 전세를 그 입주 기간에 굳이 2달이라는 그 기간에 안 맞추고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맞추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입주 기간이 다른 시기 다음 전세 입자를 구하기 때문에 내 매물이 귀하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만약에 올해 2021년 9월 달에 입주 시기란 말이죠. 9월부터 11월까지 만약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보통 이때 전세를 많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실거주 하시려고 이사를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많이 이렇게 입주 장애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물량이 많이 몰리면서 입주 장애, 전세금이 분명히 조정되고 하락되게 돼 있거든요. 관련돼가지고 나는 지금 잔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으로 내가 대출이 있고 또 여기 지금 내가 또 다른 주택이 있고 해서 나는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가격이 전세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지 못할 확률이 높고 전세 가격을 부동산에서도 얘기하죠. 지금 여기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가 이렇게 높이 안 됩니다. 좀 낮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가로 많이 맞추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의도치 않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권을 전세 계약을 늦게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장이었고 지방이었고 전세 가격도 하락했고 매물도 반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 기간이 2달 지나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맞췄는데요. 저는 그 전에 다행히 또 전세 이런 전세를 그 전에 못 맞추고 사전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바꾸면서 2달 지나고 제가 맞췄는데 초반에 그때 이렇게 입주 기간 2달 동안에 맞췄던 그런 분들에 대비해서 3천만 원 높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서 최초에
이 가격으로 안 됩니다. 좀 더 낮추셔야 돼요. 지금 물량이 많아가지고 뭐 선생님보다 더 좋은 매물, 더 옵션도 많은 물건도 이 가격에 되는데 이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행히 제가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관련해서 전환하고 나서 물론 그 매물에 근저당이 있지만 일단은 소유권을 가져오고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초반에 이런 엄청나게 낮은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잔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매물이 다 소진되면서 추후에는 원래 기존대로 조금 올라가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도 소진되더라. 잔금을 하면 말씀드렸죠. 물론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세입자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집주인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물건은 다 등기되어 있고 저 집주인 명의로 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내가 특이하게 쓰면 되죠. 내 전세금 주면 1순위로 반드시 저 은행에다가 근저당 이 담보대출 상환해라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잔금 후에 또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초반에 피를 주고 샀는데 초반에 내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잔금 다 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시스템 에어컨 또는 뭐 줄눈, 중문 시공, 또 베란다 탄성 코팅 또는 뭐 조명이라든지 싱크대 상판 요즘에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관련돼 가지고 등등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 시설이 가능하고 잔금을 해야 말씀드렸죠. 공사가 시공이 가능한데 내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여유를 가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이자를 매달 내면서 나는 그렇게 저가로 내 전세를 맞출 수 없어. 기다릴 수 있는 분. 또 저가로 내 전세 아파트를 전세 내놓지 않겠다라고 2년 신념 하나로 버티셔야 되고 내 아파트 가치를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 입주장이 지나면 말씀드렸죠. 반드시 전세는 신축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신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자세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자면 중도 상환 수수료 그동안 또 이자 낸 것 그 몇 배, 몇십 배 이상의 충분하게 전세금이 상향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기다리자. 믿고 기다려야 되고 금액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순간 추가적인 시드머니가 생기면서 내 투자 자금이 추가적으로 확보된다. 남들보다 앞선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세를 초반에 입주장에 2억에 맞추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난 2개월, 3개월 뒤에 나는 2억 5천에 맞출 거야. 그렇게 하신 분 있겠죠. 그러면 5천만 원의 추가적인 시드머니가 생기는 거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타이밍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투자할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하시면 알겠지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전국에 투자할 물건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누구나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스노우볼 효과라 그러죠. 먼저 눈을 굴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이 정도 충분하게 몇 달을 견디면 그 이상의 투자할 시드머니 몇십만 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많아봤자 몇백만 원 아껴서 추가적인 시드머니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2억에 전세 계약을 했으면 2년 뒤에 전세 계약을 해봤자 또 5%밖에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많이 못 올리는데 2억 5천에 계약을 하면 2년 뒤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5%의 폭이 더 커진다. 또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이 지금 당장 생기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 10% 계약금 내죠. 5천만 원 내고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로 전환되면서 4억 5천만 원에 추후에 입주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년 3년 뒤에 아파트 준공 후 입주 시기가 보통 이사 날짜가 보통 2달 정도 주어지는데 이 시기에 보통 각 은행별로 해당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죠. 말씀드렸죠. 이 분양은 5억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2년 3년 사이에 주변의 시세가 올라서 감정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죠. 5억 또는 뭐 6억, 7억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 감정평가액대로 금액, 개인별 소득, 또 기존에 있는 이분의 또 뭐 대출이 있고 또 해당 지역,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또 DSR 요즘에 총부채 상환율인데 관련돼서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담보대출 요율 및 뭐 금리, 총대출 가능 금액이 다 산정되죠. 말씀드린 대로 4억 5천만 원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여기에 대출을 받아야지만 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도금 잔금 대출 상환해가지고 내가 내 등기, 내가 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4억 5천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대로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전세금, 주변 시세와 신축 대비를 내가 정해가지고 저가에 내놓지 말고 내 물건을 원하시는 금액 대비해서 올려가지고 충분하게 시세대로 계약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대구에 있는 모 아파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버머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수성구에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2021년도 3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총 719세대고요. 지금 매물이 매매는 하나밖에 없고 전세는 84, 월세는 1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위에 바로 위에가 버머 내거리고요. 여기죠, 버머 내거리가. 여기가 두산 위브 제니스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 있고, 여기 바로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3호선과 2호선 여기 밑에 부분 수성구민 운동장 여기에 바로 붙어 있죠.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3월달이니까 한 반년 전이죠. 이때부터 입주한 아파트인데,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109A 제곱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금이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쭉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5억대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에서 계약했던 매물이, 이때 계약하셨던 분들은, 전세를 계약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담보대출, 잔금대출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물이 막 엄청나게 많고, 지금 여기 전세가 84개인데 이거 중복을 체크하면 아마 더 줄어들 건데, 3월 4월 달에 그때 입주했을 시점에는 몇백 개 단위였습니다. 이게 계약이 많이 되고 이제 별로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전세 금액이 상승 쫙 됐죠. 금액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4억 8천도 있었고, 이 5월 달에는 보통 5억대였죠. 여기 보시면 5억대, 5억대, 6억도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7월 달에 7억 6천 이까지 계약되다가 8월 달에는 7억, 6억 2천, 6억 5천, 6억 5천. 이것은 현재 나와있던 호가인데요. 버머엘린의 뜰 109제곱에 관련돼 가지고 7억 5천, 7억 5천 이렇게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등기가 완료돼 있다, 이런 얘기죠. 아마 현금으로 다 등기하신 분이 아닐 거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은행 대출 받으셔가지고 이 부동산 잔금 대출로 분양권에 있던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 상환하시면서 아마 등기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나는 여유가 있어, 뭐 너 이자 내면서 기다릴 거야, 7억 나 7억 받고 싶어. 왜? 주변에 있는 말씀드린 대로 이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라든지 나 이 정도 보니까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7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더 신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4억 8천과 7억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2억 이상 차이가 나죠. 몇 달 차이 안 나는데 5월달이고 현재 9월달이니까 3개월에 뭐 2억이 넘는 차이면 여러분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최근에 이 분양권 투자했다는 그 지방에 있던 그 전세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거래됐다는 내용인데,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는 2억 중반대였죠.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3억 가까이, 뭐 3억 넘은 것도 있죠. 그래서 기다리니까 몇 달 만에 이 정도 원래 자리를 찾아가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가 과연 아까 좀 이렇게 조건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겠죠. 관련돼 가지고 내가 지금 신규 아파트가 원분양자고 피주고 매수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직접 사는 것이 아니고 전세 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좀 투자 마인드가 있어, 잔금 대출도 가능해, 충분하게 난 뭐 다른 주 DSR 다 확인해서 보니까 나는 뭐 없어, 근데 충분하게 지금 막 입주장인데 와 다른 사람 저렇게 가격 낮춰서 내는데 나도 낮춰서 빨리 등기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난 충분하게 뭐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대출도 나온다 하니까 대출금 받아서 내가 등기 치고 내가 원하는 전세 가격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마인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후에도 5% 상한했을 때도 그 추후에 2년 뒤에도 조금 더 높은 전세금을 내가 더 상승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가 오늘 내가 신규 아파트 분양받은 것 중에서 내가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댓글 주시고요, 항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